안녕하세요. 넷서프트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건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는 주로 넷서프트스쿨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넷서프트스쿨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화면을 공유하여 안드로이드용 넷서프트 스쿨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드로이드용 넷서프트 스쿨 중교육은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넷서프트 스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NCS 기지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 기기와 학생 기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넷서프트 스쿨 교사 앱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중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난 6월에는 사실상 매주 월요일에는 안드로이드용, 매주 수요일에는 크롬북용, 매주 금요일에는 윈도우 플랫폼에 대한 설치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때마침 그 시간에 수업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중교육에 대해서 요일별로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교육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비벗으로 공급된 스마트기기 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는 434개 학교고요. 안드로이드가 44,700여 개, iOS가 1,600여 개, 윈도우가 14,100여 개, 크롬이 21,100여 개, 웨일이 1,800여 개, 합쳐서 92,588개의 스마트 기기가 각 학교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안드로이드용 34,700여 개, 윈도우용 14,100여 개, 크롬용 21,100여 개, 도합 8만여 개의 넷서프트 스쿨 라이센스를 서울시교육청에 공급했습니다. 넷서프트 스쿨 제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서프트사는 영국 피터버러에 본사를 두고 있는 32년 역사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넷서프트 스쿨인데요. 넷서프트 스쿨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1,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 수업 관리 솔루션으로서는 세계 1위의 제품입니다. 넷서프트 스쿨은 탁월한 수업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요, 넷서프트 스쿨이 학교 교육 및 학습에 커다란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서프트 스쿨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완벽한 한글 UI를 지원하고 있고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나 학생 수업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고 있고요. 뛰어난 안정성과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넷서프트 스쿨을 한국 시장에 영구 라이센스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넷서프트 스쿨은요, 안드로이드, 크롬OS, 윈도우, iOS 등 다중 OS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태블릿이나 PC,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넷서프트 스쿨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NCS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는요, Name and Connectivity 서버의 약자인데요. 넷서프트 스쿨 소프트웨어에 있는 핵심 모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게이트웨이 서버라고도 합니다. 저는 쉽게 말해 이를 기지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지국을 구축을 하면요, 무선 환경에서 선생님용 기기는 학생용 기기를 빠르게 찾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NCS, 곧 기지국의 구성도인데요. 우리가 학교실 서버에
이렇게 데스크탑 PC에 네임 앤드 연결 서버라는 모듈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 데스크탑 PC의 IP는 우리가 각 학교별로 한 장짜리 매뉴얼에 기재해서 나눠드린 것처럼 10으로 시작하는 IP를 갖고 있고요. 포트는 3085, 키값은 숫자 1을 8번 입력해 놓았습니다. 이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와 동일하게 이 기지국의 IP를 입력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포트는 3085, 키값은 숫자 1을 8번 입력해야 합니다. 이 기지국은 학교 내에서 무선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는 학교를 벗어나면 네트워크 스쿨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지국의 구성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는 크게 두 가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기지국 설정이고 하나는 교실 설정입니다. 교실 설정은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가 동일한 교실을 만든 다음에 서로 입실을 하면 네트워크 스쿨은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용 네트워크 스쿨 교사 앱 사용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용 기기에서 라이선스 정보를 입력하고 기지국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 교실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녹색 십자가 버튼을 클릭해서 새 교실 아이콘을 만들고 이 교실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해서 여기에 교실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 새 교실에 그 교실 이름이 정해져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요. 썸네일 갱신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 갱신 속도는요. 학생 기기의 작은 화면을 몇 초마다 한 번씩 불러와서 선생님용 기기에 뿌려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좋으면 5초를 선택을 해서 빨리빨리 불러오게끔 하면 되고요.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인터벌을 넓게 줘가지고 네트워크의 부하량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썸네일 갱신 속도를 선택을 했으면 좌측에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교실 연결 화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교실명을 선택을 해서 우측에 교실 연결 버튼을 누르면요. 강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선생님 이름과 강의 제목, 목적, 결과치를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실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용 기기의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메인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가장 아래에 있는 도움말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도움말에는 좌측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각 메뉴를 사용하기 앞서 이 도움말을 통해 각각의 메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모니터 모드, 아이콘 모드, 즉석 문단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모드도 있고요. 파일 전송, 채팅, 출석부 기능이 있고 맨 마지막에 느낌표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이 안드로이드용 교사 앱의 메인 화면이고요. 상단에 보면 홈 버튼이 있고 잠금 해지, 전체 버튼은 고정된 상태로 나타나고요. 우측에 있는 메뉴는 이 좌측에 있는 메뉴의 하위 메뉴로서 관련된 메뉴가 여기에 뜨게 됩니다. 모니터링 모드에서 기본적인 메뉴가 화면 보기, 포상, 메시지, 빠른 실행, 무작위 선택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고요. 모니터링 모드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요. 썸네일 자동 맞춤, 확대 보기, 축소 보기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클릭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썸네일 자동 맞춤은 각각의 학생 기기를 이 화면에 적절하게 자동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메뉴고요. 한 학생의 기기를 선택을 해서 돋보기 모양의 확대 보기 메뉴를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학생의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축소 보기를 클릭을 하면 작은 형태의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에서 모니터링 모드에서 나타나는 메뉴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상단의 고정 메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고정 메뉴의 하나인 잠금 버튼과 잠금 해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학생 화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잠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기기의 화면이 이렇게 잠수세가 채워져서 아무것도 학생들은 못하게 됩니다. 잠겨있는 학생 기기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잠금 해지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되는 기기는 잠금에서 풀려집니다. 옆에 전체 잠금 버튼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기기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 전체 잠금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모든 기기의 태블릿이 새까맣게 변해서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체 학생 기기가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풀려면 잠금 해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학생 기기의 화면을 하나 클릭을 해서 화면 보기를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학생의 화면이 선생님용 기기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학생이 잘했을 때 학생 기기를 선택을 해서 포상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학생 기기에 이렇게 별로 표시가 됩니다. 메시지 버튼은 선택 학생이나 혹은 전체 학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측의 채팅 기능은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작동하는 반면에 메시지 기능은 모든 학생들한테 한꺼번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특정 학생이나 모든 학생에게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무작위 선택 버튼은 질문이나 퀴즈를 낼 때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답변할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콘 모드인데요. 이 아이콘 모드는 우측에 그룹 목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 1과 학생 2가 있고요. 관련 메뉴로 만들기, 편집, 닫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룹을 만들고 그룹 이름을 편집을 하고 그룹을 삭제하거나 해서 이 그룹 안에 해당되는 멤버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즉석 문단 모드인데요. 이것은 골든벨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나운서 진행자가 말로써 퀴즈를 내고 학생들은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답변을 적어내는데요. 교실에서는 화이트보드 대신에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구두로써, 즉 말로써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말로써 답변을 하거나 혹은 태블릿에 답을 적어내는 것이 이 퀴즈의 진행 방식입니다. 문제 형식은 학생들이 문제를 받은 후 가능한 빨리 입력하는 방식인 빨리 맞추기가 있고 태블릿에 답변을 입력하는 답변 입력 방식, 무작위로 학생을 선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무작위 선택 방식이 있고요. 팀을 짜서 먼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팀별 먼저 맞추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팀을 짜서 해당 태블릿에 답변을 입력하는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학생들이 질문을 받고 판단할 시간과 풀어야 될 시간을 여기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한 학생이 답변한 다음에 다른 학생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넘기도록 할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석문답 모드에서는 여러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포상할지 말지, 추가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정답자를 제외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요. 오답자에 대해서도 포상한 점수를 감점할지 말지, 그리고 추가 문제에 대한 답변 대상에서 오답자를 제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든벨처럼 정답자는 문제를 계속 풀 수 있게 하고 틀린 학생은 더 이상 문제를 못 풀게 하려면 위에 추가 문제에 대한 답변 대상에서 정답자를 제외하는 항목에서는 체크 표시를 해제해야 할 것이고 밑에 추가 문제에 대한 답변 대상에서 틀린 학생을 제외하는 항목에서는 체크 표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표시할 결과치도 숫자를 정할 수가 있고요.
학생에게서 받은 결과를 표시할지 여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에서 타이머 등 여러 소리가 나게 할지 말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는 우측 하단에 디스켓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좌측에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즉석문답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의 사례를 통해 이 퀴즈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상단에 새 문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생각할 시간과 답변할 시간에 대한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학생 2가 먼저 답변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학생 2는 예, 고래는 물고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학생은 학생 2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엄지척과 엄지 아래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른 학생들은 학생 2의 답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체크 표시를 할 것이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X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선택을 완료했으면 선생님은 정답을 표시를 합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므로 정답은 X 표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선생님은 X 표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인 X 표시를 선택한 학생한테는 포상이 주어질 것이고 체크 표시를 한 학생한테는 감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재설정 버튼을 통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포상은 누적해서 표시됩니다. 이 직성문답 모드는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몇 번 실행을 해보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요, 네서프트 스쿨에서 아주 독창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 골든벨을 우리가 교실에서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학생들의 팀별 모둠을 통해서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실행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좌측의 막대 그래프 아이콘은요, 즉석 설문 모드입니다. 관련 메뉴로는 설문 시작, 설문 취소, 결과 표시, 설문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설문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설문은 새 설문 생성을 통해 새롭게 설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설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현장학습은 무슨 요일에 갈까요? 라는 설문을 했을 때 응답지로는 총 6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의 응답은 콤마로서 구분을 합니다. 설문이 완성되면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을 클릭하고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6개의 응답지는 각각의 색깔로 표시되고 학생들의 응답 또한 색깔로 구분돼서 표시됩니다. 설문 결과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학생들에게 전송 버튼을 통해 설문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즉시 자신들이 설문에 응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일은 녹색으로 표시된 걸로 보아 화요일을 선택을 했고 학생인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토요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응답은 실시간으로 100분일로 표시됩니다. 설문 관리창을 통해 설문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삭제할 수 있으며 편집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석 설문 기능은 간단한 쪽지 시험이라든가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즉석 평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일 전송 모드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 꾹 눌러 하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유할 앱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네서프트 튜터를 선택을 합니다. 이후 튜터 앱에 파일 전송 폴더로 들어오게 되면 전송할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송할 파일을 선택하고 상단에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우측 하단에 플러스와
XQC 아이콘은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에 파일을 수신할 학생을 선택하고요. 우측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학생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느 학생도 선택하지 말고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파일을 전체 학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고요. 상단에 관련 메뉴에서 파일을 볼 수도 있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택해 1대1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채팅 기능은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 등록 메뉴입니다. 상단에 출석 등록, 출석 종료, 비우기, 인쇄 버튼을 관련 메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출석 등록 버튼을 클릭해 출석 학생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등록할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 성, 학번을 체크를 표시할 수가 있고 또한 맞춤 항목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어 학생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응답하면 해당 내용이 선생님의 화면에 곧장 표시가 됩니다. 느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생님용 기기에 현재 IP 주소를 볼 수가 있으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입실해 있는 교실 이름과 선생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물음표 아이콘은 도움말 기능으로 각각의 아이콘에 대한 기능과 상세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교사 앱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비벗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가셔 안드로이드 탭을 클릭하시고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동영상으로 가시면 안드로이드 교사 앱에서 안드로이드용 학생 태블릿에 대한 사용 방법 동영상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